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파인테크닉스요. 네. 저기 12,900원에 한 50%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 뭐야 요새 뭐 보니까 올해 폴더블 폰이 뭐 많이 저기 뭐야 이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저기가 뭐 판매가 덜 될 것 같다고 뭐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이라는 걸 해요. 예, 저는 알아요. 뭐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파인테크닉스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요 지난주에 시작한 지 네. 19개월 됐는데 네. 이거 저기 주식 시장이 들어와서 첫 번에 산 게 이게 작년 1월 달에 파인테크닉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뭐 팔았다 샀다 하면서 쭉 네. 그냥 최악의 갖고 결과입니다. 있었어요. 최악의 실수를 하셨고 그래요? 최악의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파인테크닉스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 지금 정말로 잘못된 거다. 이거 지금 잘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 정말 주식하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개미들이 다치고 괴로워하는 그 고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는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자리인데 이걸 자꾸 추천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사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걸 왜 자꾸 사라 하는지 모르겠다. 왜? 비싸잖아요. 일단 딱 봐도 비싸지 않습니까? 상장된 지가 2009년에 상장된 게 2,000원대에서 6,000원대를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역사상 최고로 비싼 자리에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비싸게 사서 뭘 자꾸 노리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정말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뭐 폴더블 폰이 좋다고 하고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실적 좋다고 하고 TV에 틀면 좋다고 하고 추천하고 막 맞아요, 옆에 맞아요. 좋다고 하고 나도 보니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요. 이 답도 없어요. 비싸게 사는 이유는 홀려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냥 어떤 변명을 하시던지 간에 그냥 비싸게 산 거예요. 좋아 보여 샀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고. 저는 그래서 맞아요. 좋아 보이는 거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벌기가 힘드니까요. 물건을 소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막 정말 명품 가방을 비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명품 가방을 비싸게 사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걸로 만족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그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이 파인테크닉스를 뭐 12,900원에 사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거 나 파인테크닉스 12,900원에 샀어요. 야,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족감도 얻을 수가 없고 뭐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한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매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바로 잡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렸다가 반등시 매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빠지기 전에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은 이 파인테크닉스 한 번의 실패로 내 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투자해서 또 매매를 해서 계속 반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패를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앞으로 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괴롭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괴롭지 않으시면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면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이야기 해봤자 사실은 길어지기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10,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뭐라고요? 인적 분할이 뭐 9월달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 이제 인적 분할 어떻게 그런 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고점에서 하는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그래요? 하나의 또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점인데 팔아먹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팔아먹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야기가 없고 좋다는 이야기도 없으면은 갖고 있질 않아요. 팔아버리려고 하지. 작년에 8월달에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말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뭐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 변동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 거지 뭐 큰 어떤 상승이라든가 기대감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서 고점이라고 하는 저 14,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신고가로 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어가지고 저렇게 어떤 뭐 일확천금이라든지 우리가 불시에 나오는 그런 뭐 운빨 하나 노리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너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를 해도 되는 자리지만 그건 시청자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다. 지금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000원 무너진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반등시 12,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3번 토건이요. 삼부, 토건. 삼부 토건요. 네. 네, 매수 관한 비중이요. 2,360원에 50%요. 2,360원에 50%요. 네. 뭐 사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2달 정도 됐어요. 2달 됐어요. 네. 일단 지금 흐름이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나와가지고 뭐 네.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요. 네네. 근데 솔직히 좀 웃긴 이야기 같거든요. 아.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삼부 토건이 가가지고 얼마나 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뉴스만 보더라도 일단 네. DYD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네. 규모라던가 뭐 어디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어쨌든 네.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네. 발생이 됐던 거고 그러고 난 네네. 다음에 DYD는 삼부 토건 인수를 진행 중이래요.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너 지금 호재가 발생돼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삼부 토건을 이용해서 전후 복구 사업을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맡긴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왕이면 좀 큰 회사에 맡기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저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도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건설업 예. 하는 뭐 해외에서 하는 해외 인프라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 많은데 굳이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현대도 싫어요, 삼성도 싫어요, 다 필요 없고요, 삼부 토건이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지 그렇진 않을까요? 않죠. 상식적으로요. 네네. 네,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뉴스 때문에 주가만 올라오고 있는 거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상식이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진 끝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네. 올라오는 색깔만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올라오다가 벌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어때요? 올라갈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색깔만 보더라도. 저도 그게 이제, 저도 그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알려지는 상식적으로 거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빨갛게 올라오다가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네. 올라갈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게 네. 궁금해요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걸 보고 느낀 대로 행동하시면 되거든요. 올라올 힘이 빠졌으니까 아 빠졌구나. 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나가 맞는 거예요.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재료가 아직까지 네. 있으니까 뭐 3,000원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힘이 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300원 무너지면 물리지 마시고 전량 매도 네.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슈팅 시 3,000원대까지 보유. 만약에 밀리면 2,300원대에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이런 데 속지 마시고 깔끔하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2월도요. 2월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원 20%요. 2,700원 20%요. 네네. 뭐 사실 이유는 없으시겠네요. 그죠? 아, 네, 코로나 풀리면 괜찮아질 거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떨어졌어요. 뭐 일단 코로나 풀리면 이게 이월드가 대구에 있는 네네. 저기 뭐냐 테마파크 놀이동산 네. 그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두류 쪽이었나요? 뭐 거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월드라고 하는 이 회사는 글쎄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월드가 대구 쪽에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수의 뭐 거의 뭐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대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 관련주로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움직였던 종목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최근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힘은 거의 다 빠졌다 생각이 들고 좀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건 어쨌든 망하거나 안 없어지는 거 중요한데 어쨌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벌려면 내가 팔아내는 시간까지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건데 이건 시장이 안 좋은 걸 떠나가지고 종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일단 1,000원대에서나 한 2,000원 이하니까 1,000에서 1,500원 사이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끌다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이 물려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어차피 뒤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년마다 선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로 따져본다면은 사실 5년 주기로 투자하실 때 저점에 잡아놓고 기다리기엔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서부터 자꾸 기다리셔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기대하셨으면 이월드보다는 호텔 관련주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은 투자 실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는 없고요. 반등 나갈 가능성은 지수가 다 빠지고 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수가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어디서 반등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지수가 하락이 끝나고 나면 얘도 반등이 뭐 한 2,100원대에서 2,2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탄력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지금 손절하시거나 뭐 추가 매수하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멘토님, 네. 만약에 정치면 네. 아마 이낙연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낙연 씨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제. 대구 쪽은 이낙연 씨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치 테마로 엮여주길 기다려야 되는 거지, 정치 테마로 엮일지 안 엮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하고 언론이 정하고 뉴스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가 엮인다면은 정치 테마로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앞으로 정치 테마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이 일단은 맞다 생각이 들고, 뭐 큰 문제가 있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시간은 좀 뺏길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제 네. 생각으로는 네. 매도했다가 내려가면 네.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Y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5,05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본전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최근에 오늘 상한가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건요, 왜 갔는가를 검색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보니까 우크라이나 부총리 재건 모듈러 주택 직접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왔다네요. 요즘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또 쓸데없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SY가 국내 모듈러 주택에 대한 풍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LG면 LG, 대기업 또는 뭐 해외에 많은 대기업들 중에 건설업체들한테 부탁을 하면 했지 SY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전부 다 풍문으로 만드는 주가 급등입니다. 이런 걸 속지 마시고 이것도 크게 올라가기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 저는 어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300원, 이 상승세가 4,300원 정도까지는 내일 돌발 슈팅으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상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전 탈출이 힘들 것 같고요. 4,300원대나 4,200원대 다 엿보고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 나오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크래프톤이 올라와 있네요. 23만 8천원에 15%. 일단 23만 8천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신 것은 아니에요. 23만 8천원. 나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 근데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위 0.7%대까지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서버가 열리고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선 좀 인기가 좀 시들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른 게임들 뭐 디아블로2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든지 또는 디아블로 뭐 이모탈이라고 하는 또 모바일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위메이든 뭐 미르 이런 것들 또는 오딘, 카카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해서 RPG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스트아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조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크래프톤이 상장될 때부터 굉장히 비쌌던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너무 이렇게 고평가해서 상장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사실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이렇게 사신 자리가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상장되기 전부터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치 플러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 것들이 이 자리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싼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신규 상장주는 제발 건들지 마라. 대기업이고 뭐 적은 기업이고 좀 뭐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는 평가를 충분히 이렇게 좀 산전수전 겪을 때까지는 내버려 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게임주들이 지금 저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잡으셔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것도 게임 관련주가 다 저는 하반기가 또는 내년 상반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 물려 계셔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기 싫다 하신다면은 21만 원대에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나는 물려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9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를 매수하셨어요. 매수 후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8,5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거의 뭐 이제 반토막 수준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잘 보시면 얘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요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 자리가 지수가 안 좋은 그 1년을 그대로 고스란히 두드려 맞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일단은 부채도 증가하면서 외형도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가 같이 증가하면서 외형이 그냥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을 위한 과한 투자랑 인건비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자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카페24 전자 상거래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 바로 카페2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도 빠지고 뭐 다음도 빠지고 지금은 뭐 카카오죠. 다음이 아니라 다음 카카오가 생각이 나서 카카오와 지금 네이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기업이라던가 전자 상거래 기업들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24가 올라가려면은 네이버라든가 또는 카카오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바닥을 잡고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얘들이 자리를 못 잡으면 쟤는 그냥 하염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대장주가 자리 잡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보는 게 맞겠고요. 쟤들 자리 잡으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거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죠. 그래서 거래가 튀어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일 사료요. 한일 사료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가 11,0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네, 30%. 30% 하셨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되셨어요? 혹시 이거 네. 투자하고 계시는 돈은 소액으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조금 높아요. 큰 돈으로 하셨어요? 네네. 혹시 제가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한 나의 자금은 빼놓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아니요, 미래를 위한 자금에서 조금 갖다 썼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하세요. 이제는 주식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미래가 다 날아가요. 미래가 사라져요. 이런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증권사라든지. 저는 증권사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청자님이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뭐 요즘에 이제 이자 상승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적금 뭐 3%짜리 적금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그런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빠르게 그런 쪽으로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수익률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손실이 더 커요. 이러다 보면. 네. 일단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큰 돈 들어가셔가지고 한일 사료를 샀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한일 사료 그래요? 이런 거는 급등주라고 해요. 급등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변동이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운전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처음에 천천히 가는 것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청자님 지금 뭐 엄청 막 쌩쌩 달리고 있는 그 스포츠카 막 돌아다니는 그런 트랙에 들어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예, 저는 그거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위험한 데가 아니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미래가 이렇게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럼 안 좋은 이거를- 말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팔까요? 현실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한일 사료는 팔까 살까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상담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으면서 팔아주고 사줘야 되고 그런 정도예요. 왜냐하면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갑자기 4,000원까지 갑자기 급락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갑자기 10,000원까지 또 갑자기 논스톱으로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변동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지 오늘 당장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면 추가. 그러면 이걸 샀으면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샀으면 안 됐는데 이걸 사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이거 지금은 사면 안 됐는데 아니 그렇죠. 샀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지금 샀으면 안 되는 거 산 거고 지금 당장에 제가 이거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해드릴 수 있는 네. 예측은요. 일단은 보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단 기업들은 막 보유하라고. 5,700원, 4,000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급등 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4,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안 나오고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그죠? 네. 예,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 순간마다 매분 매초마다 보면서 아 지금은 이거 이렇게 팔아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할 테지만 지금 상담 1분, 2분, 3분 뭐 이거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 시청자님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저점이 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면 안 된 기업을 샀기 때문에 반등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은 비중을 절반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절반 줄였는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9,000원에서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면 4,000원까지 빠졌다거나 3,000원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반등 나가기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기까지 빠지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저기서는 살지 말지 제가 조언을 한번 해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매도하시고 나면 주식 안 하시는 걸 정말로 저는 시청자님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드리는 마음에서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한미반도체 네. 16,264원에 30%입니다. 근데 요새 하도 기술주가 뭐 빠지시니 안 좋다고 그래서 회사를 좀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요.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믿고 기다린다는 말이 제일 웃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사를 믿지 않아요. 제가 뭐 대표를 만나본 적도 없고 회사 건물 찾아가 본 적도 없고 회사 건물 만져본 적도 없고 회사 비품이 몇 개가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네, 뭐 저는 살면서 투자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돈 벌 수 있겠다 싶은 가격에 사는 거죠. 맞지 않을까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회사 뭐 유보율이나 그런 것만 조금 믿고. 그러니까요. 그 숫자 몇 개 딱 보고 네. 그냥 투자하신 거잖아요. 예. 시청자님 저 얼마나 믿으세요? 제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방송에 나오는 네. 이미지가 그냥 거짓이면 어떨까요? 아니면 진실인지 아닌지 제 사생활이라던가 저의 생활은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저 문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투자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누구신데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뭐 숫자 조금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투자해 주실까요? 안 할 겁니다. 제 재무 상황 이렇습니다라고 한다고 투자해 주실까? 그거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식은 장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주식을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기업을 보고 기업의 미래를 보고 같이 가고 뭐 회사와 동업을 하고 동행을 하고 저 그거 공감 전혀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잘 사서 잘 파는 무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은 무역이에요. 잘 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관점을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관점 바꿔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는요, 지금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16,000원대 올라왔던 게 역사상 2005년 이후로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사가지고 돈을 벌기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전에 F분 하기 전에 네. 그게 전에 18,000원대부터 사가지고 네. 수익을 조금 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추억의 환상에 내려오면- 젖어가지고. 네. 예, 내려오면 조금 차가 잡았다가 좀 그렇죠. 오래 그랬으면 있다가 좋았는데 팔고 내려오지 이렇게 했거든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 뭐 다 이해되고 공감돼요. 근데 실패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서 앞으로 안 그래야지가 되는 거지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는 네. 사실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러실 거예요? 안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차트가 앞으로 안 무너져서 이랬어야 돼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하는 그 거예요. 이야기는 의미가 네. 없어요. 내가 과거에 네. 사서 수익 냈어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데 다시 또 그 추억에 이끌려서 사요.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랑 어때요? 만나다가 헤어지고 나면 어때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다시 만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90%가 또 헤어진대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시청자님이 수익을 받던 자리는 18,000원대 액면 분할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 지금 현재로 치면 10,000원대예요. 저 10,000원대에 사셔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올 때 득을 보셨다라는 거더니 거의 9,000원대 사셔가지고 저기서 사서 네. 올라올 때 득을 보셨는데 왜 위에 다시 사냐는 거죠. 판자리 왜 사요? 떨어지면 샀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라 하고 뭐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빌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좀 사지 마세요. 주식은 장사예요. 그냥 장사하는데 비싸게 사면 어떻게 장사꾼들이. 그래서 결국 이 자리는 지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요.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많이 비싸졌을 때 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영업이익 진짜 좋아진 기업 맞고 괜찮은 기업 맞아요. 그러면 같은 기업이라면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정말 돈 잘 버는 기업이라면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설마 거기까지 내려오겠어가 아니라 제발 내려와라 생각하고 싸게 살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게 투자의 장사꾼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10,000원 이하로 빠져 내려가거나 8,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는 저기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하셔가지고 저기서 매수가를 낮추기 위한 좀 비중을 늘리기 위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10,000원 이하, 8,000원 이하 왔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저기 가격 내려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뭐 하고 싶진 않는데 네. 지금 손절을 하지 안 마세요. 해도 되는지. 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손절 안 해도 되는 기업이고요. 좀 보유하셔가지고 8,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견드리고 다음번에는 8,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신세계 INC요. 신세계 INC. I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에 30%. 85,000원. 이거는 액면 분할하기 전에 샀거든요. 85,000원이면 지금 액면 분할했으니까 8,500원. 아니요, 185,000원. 185,000원이요? 예. 액면 분할 하셨으면 18,000원 정도가 됐겠네요. 그렇지, 18,500원이죠. 네, 18,500원요. 예. 예. 보통 액면 분할은요,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액면 분할하는 게 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팔기도 쉬워지고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업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액면 분할은 그냥 기업 좋자고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아내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초코파이 한 상자 있잖아요. 초코파이.
예, 예. 초코파이 한 박스가 2,000원인데 10개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000원짜리가 10개로 있으니까 우리 초등학생 2,000원이 없는 학생들은 어때요? 막 유치원 학생들 먹고 싶어도 뭐 아버지가 사주시거나 어머니가 사주시지 않으면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2,000원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초코파이를 안 사네. 아 이거 우리 콧찔찔이라고 하는 그런 애기들 얼마나 그 귀엽고 애기들 많아요. 근데 200원 들고 오고 300원 들고 오고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쟤들한테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좋아 이걸 뜯어가지고 그냥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한 봉지에 200원에 팔아버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어르신들이 2,000원 내고 안 사 먹어도 200원만 있어도 이제 아무나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게 액면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액만 있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가지고 정말 아무나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250만 원, 400만 원 이랬으면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지금도. 뭐 국민주식 아닐 거예요. 근데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하니까 사볼까? 커피 마실 돈 한 달에 커피만 한 잔씩만 아끼면 내가 한 달에 한 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관점이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가 좋게 만들어진 게 저는 액면 분할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시청자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액면 분할한 기업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액면 분할한 기업은 팔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팔고 싶겠지. 싼데 팔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액면 분할 기업은 절대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셨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늪에 빠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상담 방송이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잔소리가 이렇게 많고 쓴소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저는 뒤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안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 안 사야 된다는 것만 인식이 있었으면 이런 거 안 샀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이제 사신 다음에 상담해 드리는 것도 저의 뭐 일이기도 하겠지만 상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상담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상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담은 시청자님께는 힘든 일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안 사는 그런 또 교훈과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액면 분할한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사는 게 좋은 거고 전 장사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을 13,000원, 만원, 11,000원 정도까지 저는 밀릴 거라고 봅니다. 11,000원까지 내려가야 올라갈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요. 신세계 INC라는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 이거 나쁜 기업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것도 IT 서비스라는 거, IT 유통, 신세계 하니까 뭐 쇼핑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쇼핑을 하기 위한 유통 IT 망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아주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빠진다면 그런 메리트가 높다. 그래서 비중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10,000원이나 한 9,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안 사고 애초에 9,000원대 신규 매수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벌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추가 매수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터넷 채널하고 같이 액면 분할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10,000원대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이런 거 액면 분할은 속지 마세요. 정말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은 안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정말 최악의 판단이에요. 지금 시기에 내가 팔고 나중에 저점 내려가면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은요. 정말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예, 절대로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팔고 나중에 저점에 다시 사야지. 아닙니다. 그 절대 저점에 못 사요. 아시겠죠? 손절하지 마시고 탈출할 수 있고 손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자. 시간 해보세요. 시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한 1년에도? 그렇죠. 1년인지 모르겠어요. 따라 해보세요. 시간. 네. 예, 시간. 예, 시간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NBT. NBT고 지금 TV 소리가 좀 들려서 그런데 TV 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TV 보림 없는데? 없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자, NB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8,500원에 10%요. 8,500원에 10%. 네. 자, 일단 액면 분할과 함께 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거든요. 아. 방금 액면 분할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뭔지도 모르고 들이대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뭐 정말로 아무나 막 그냥 막 사버리고 막 이거면 뭐 좋은 건 같다 하고 막 사고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막 상한가 가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상증자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무상증자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딱히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 왜 음식 중에서 곤약 있죠? 네. 곤약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아무 맛도 뭐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무상증자라는 게 호재냐 악재로 하면은 그냥 곤약이에요, 곤약. 아무 맛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배는 채울 수 있으나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슈긴 이슈인데 이슈가 아닌 건데 주가가 급등하면 좋아 보이는 거고 주가가 급락하면 안 좋아 보이는 걸로 사람들 판단을 해요.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와버리면요.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슈에 팔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장사기 때문에. 뭐든 간에 비싸지면 팔면 되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이슈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나쁜 건 아닌 거다? 예,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8,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것은 뭐 괴로운 건 맞으나 무상증자를 시청자님도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지금까지 무상증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작년 거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무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기업들은 뒤에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기업들이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말은 기간에 대한 대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자리를 잡고 얘가 조금 이렇게 좀 고요해졌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당장은 뭐 대중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냅둬놨다가 저기 한 5,300원 저 정도까지 혹여나 밀려준다면 추가 매수를 그냥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기까지 안 밀린다면은 지금 여기 6,000원대 자리 잡았을 때 한 두어 달 지켜보시다가 두어 달 자리 잡는다. 그럼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10% 정도 비중을 더 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는 기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변동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팔아먹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뭔 상관입니까? 돈만 벌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6,000원대, 5,000원대 오면은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보유하시면은 뒤에 10,000원대 이상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